멋진 석벽과 해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. 참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곳이지요. 참 일본 곳곳에 가면 이렇게 과거, 우리나라도 아름답습니다만 에도 시대라고 할까요? 또는 그 이전에 전국 시대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여기는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야마구치현 하기시에 있는 하기성 터입니다. 성은 사실 다 사라졌고요.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이렇게 석벽 정도 남아 있고 해자가 남아 있습니다. 이 하기 하면 메이지 유신의 태동지, 발상지 이렇게 얘기들 하죠. 바로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이곳 하기 출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. 그 중에서도 오늘은 5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이른바 조슈 5. 이 조슈가 이곳에서 1863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. 물론 그 당시에 존왕량이 운동이 막 한창 벌어지던 시기였습니다. 왕을 높이고 오랑캐를 무찌르자,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라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곳 하기성을 중심으로 한 조슈에서는 은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. 어떤 은밀한 결정이었느냐? 유학생을 보내자. 응? 유학생? 지금 오랑캐 몰아내자고 하는데 오랑캐 나라로 학생들을 보내? 사실 학생이라기보다는 가서 걔네들이 어떻게 강한지, 어떻게 잘 사는지, 왜 우리보다 센지를 몰래 알아내자라는 취지가 더 강했겠죠. 어찌됐든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유학생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. 그 결정을 한 게 바로 이 하기를 중심으로 한 그 당시 조슈의 행정가 스후 마사노스케라고 하는 그 사람은 상당히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융화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. 스후 마사노스케가 결정을 내립니다. 유학생 보냅시다. 그래서 번주가 오케이 합니다. 몰래. 당시에는요, 이 유학생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. 유학생 보낸다는 것 자체가 막부가 알면 큰일 날 일입니다. 그래서 몰래 보내죠. 자, 유학생을 보내려면 뭐가 필요하죠? 돈이 필요하죠. 얼마가 들까? 이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? 얼마가 들까?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1년 먹고 살려면 1, 2년 먹고 살려면 1인당 한 200냥 정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3명이니까 곱하기 3, 600냥을 몰래 들고 드디어 이 에도가 있는 요코하마 쪽으로 갑니다. 그곳에는 이 자딘 메디슨이라는 영국 상선을 중심으로 한 영국계 회사가 있었어요. 무역회사죠. 동인도 회사가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라면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, 이 자딘 메디슨은 이 최초의 민간 무역업체입니다.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. 아편 팔아서 중국에서 아편 전쟁 일으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, 그 당시에도 63년도에도 이곳, 그러니까 이 일본에도 진출해 있었습니다. 바로 그 요코하마로 가서 얘기를 합니다. 자, 우리들 3명 왔는데 유학 좀 보내주시오. 돈 드리겠소. 그래? 얼마 갖고 왔는데? 그러니까 네, 200냥씩 600냥 갖고 왔습니다. 600냥? 600냥? 야, 그것도 3명이? 안 돼. 그거 갖고 택도 없어. 그럼 얼마? 1인당 1000냥은 있어야 돼. 1000냥. 무슨 유학이 무슨 가서 여행 며칠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. 야, 배싹 딴데 가 집에.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자, 그러니까 돈은 없지. 왔는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? 이노우에 가오루라는 청년이 대표였는데, 이노우에 가오루가 번의 명령을 받고 유학을 몰래 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다, 이것도 안 되잖아요. 생각을 합니다.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. 바로 이토 히로부미. 이토 히로부미가 왜? 이토 히로부미가요, 몰래 총과 포를 사려고 번으로부터 한 5000냥을 빌려서 이 총을 사는 임무를 맡고 있었대요. 그래서 한 5000냥 정도를 구할 수 있었답니다. 이노우에 가오루가 이토 히로부미, 평소에 잘 아는 이 쇼카 손주쿠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이니까요. 가서 찾아갑니다. 에이, 이토, 너 5000냥 있다며? 야, 그거 사실은 말이야, 우리가 지금 유학 가려고 3명이 왔는데 돈이 부족해. 그거 좀 빌려줘. 몰래 좀 줘.
이토 히로부미가 엥? 안 되는데? 야, 나 유학 갈래. 영국 그 에게레스 가서 어떻게 사는지 걔네들 사는지 궁금하지 않냐? 나 거기 가서 보고 싶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토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. 그래? 그러면 나도 보내줘. 엥? 나도? 너까지? 나 5,000냥이니까 나까지 갈 수 있잖아. 1인당 1,000냥이라며. 알았어. 그럼 너도 가. 야, 근데 5,000냥이면 한 명 더 가도 되잖아. 그래서 한 명이 더 합류를 합니다. 이 5명이 1863년 최초의 일본에 최초인지는 기록상 몰래 간 유학생도 있으니까요. 바로 이 조슈에서 최초의 유학생이 됩니다. 조슈 5로 불리는 사람들이죠. 자, 이들은 요코하마를 출발해서 상해로 가서 영국으로 가는 루트를 택합니다. 과연 이들 앞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을까요? 그 얘기는 이어지는 뉴스가 아니라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몰래 돈을 빼냈잖아요. 이토가 사실 횡령이에요. 횡령을 해서 유학을 가는 거잖아요. 그때 이토가 출발을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. 번에다가 죄송합니다. 제가 몰래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. 하지만 무기사라는 돈으로 몰래 유학을 가지만 제 스스로가 살아있는 무기가 돼서 돌아오겠습니다. 절대 먹고 마시는데 이 소중한 돈을 쓰지 않겠습니다. 메이지 유신 공부하거나 이토 히로부미 얘기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거부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. 조선 침략의 원흉이니까요. 그런데 이 메이지 유신의 성공 과정에 그래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사무라이들의 무슨 이 상무정신 이런 것보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바로 교육입니다. 배우고자 했던 열정과 의지. 상대가 나보다 강하면 어떻게 해서든 상대가 나보다 강한 점을 배우겠다라는 그 교육에 대한 의지. 유학생을 몰래 보내고요. 이 조슈만 몰래 보낸 게 아니에요. 사스마도 몰래 보냅니다.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스마 유학생은 가서 중요한 이 막부 타도의 역할도 하고요. 어찌됐든 이 교육에 대한 열정. 메이지 유신이 사실은 쿠데타죠. 그게 어떤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거지. 그 15살짜리 그 무스이토 그 메이지를 왕으로 내세우고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한 것이죠. 그런 어떤 그 지금까지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싸움 위주의 그 권력 위주의 그 메이지 유신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교육에 있었던 겁니다. 소학교도 만들고요. 이 전체 일본인들의 동원이 되지 않았으면 메이지 유신이 성공할 수 없었겠죠. 바로 리더십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팔로우십, 그들을 지도자들을 따르는 팔로우십이 더 중요했었다는 것이죠. 그 얘기는 나중에 점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이 메이지 유신의 조슈 5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죠. 이 조선을 탐한 사무라이라고요. 이광훈 작가가 쓴 책에 보면 이 조슈 5에 대한 이 에피소드가 잘 나와 있습니다.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책이 좀 꽤 두꺼운데요. 나름 재밌게 읽었습니다. 메이지 이야기라는 다른 책들도 있고 몇 가지 책이 있습니다만 이 책도 메이지 유신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책의 저자 또는 이 책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몰래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? 이 출발한 날짜가 1863년 5월 12일에 출발을 하잖아요. 5월 12일이 어떤 날이냐면요. 바로 이틀 전 5월 10일 날 이 양이의 날이었습니다. 구사카 겐지가 미리 말씀드렸던 저 시모노세키에서 미국 상선을 향해서 기습 공격을 하던 양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막 싸우려고 했던 그 이튿날 몰래 영국으로 유학생을 보냅니다. 참 그 점도 대단한 것 같아요.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이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.